역선택 룰, 일단 봉합은 됐는데 이걸 어째 봉합이라고 표현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겠는데 국민의힘 선관위는 고심 끝에 역선택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겠다라고 밝혔지만 본선 경쟁력을 평가하겠다라고 밝혀서 양쪽의 절충안을 내놨습니다. 일단 문제는 해결이 된 건데 그 다음부터는 후보들의 동의가 남은 거겠죠. 20%의 당원 여론 결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했고 여론조사 50, 당원 조사 50으로 하는 그대로 하되 여론조사 50%에 대해서는 본선 경쟁력을 측정해서 득점한 점수 비율대로 반영하는 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역선택 용어 쓰지 말자고. 본선 경쟁력이라고 쓰시자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 거는 아예 없습니다. 우리가 그 역선택 하니까 자꾸 거기에 몰입이 되어가지고 자기 주장만 하게 되고 합의점에 도달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자, 그래서 어떻게 결론 냈다는 건지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 유승민, 홍준표 후보는 앞서 말했듯이 당 행사에 보이콧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결론 내어졌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자, 이 부분은 전략가 윤프로, 윤 실장님이 좀 설명을 해주시죠. 뭐 어떻게 하기로 했다는 겁니까? 이게 사실 역선택이라는 말이요. 네. 어떤 뭐 법적인 용어도 아니고 뭐 당헌 당규상에 정해 있는 단어도 아니고 통상적으로 이제 그 후보를 뽑을 때 우리 당원들의 뜻을 하느냐, 국민들의 뜻까지 포함하느냐 뭐 이런 식에서부터 나온 거고 예. 보통 보면은 우리 당 지지자 그리고 무당층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지금 여권도 그러하고. 근데 이제 지금 야권 같은 경우에는 지난 총선이라든지 이때 워낙에 바닥을 쳤지 않습니까? 예컨대 우리 당 지지자만 하려고 하면은 전 국민 한 10% 가지고 뭘 하겠냐. 그러니까 특히 지난 4.7 재보선에서부터 그때 뭐 안철수 대표도 밖에 있는 사람도 들어오고 하니까 아니 다 열자. 싹 다 열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뭐 역선택이고 뭐고 찬밥 더운밥 가리쳐지냐 해서 확 풀었어요. 예. 근데 지금 최근에 보면은 뭐 지지고 복구하지만은 과거에 한참 안 좋을 때보다는 상황이 좋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은 당대당 지지율로 보면은 뭐 야권이 오히려 앞서는 것도 있고 어쨌든 어금버금하게 나오니까 거기서부터 다시 이렇게 되면은 여권 지지층들이 거꾸로 뭔가 좀 교란하려고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것도 이제 실제 요즘 여론조사상에 보면은 그런 후보들도 좀 있으니까 그런 우려가 있는 후보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논쟁이 벌어진 거고 막 뭐 어떻게 하니 보이콧을 하니 많이 뭐 이렇게 하다가 어제 결국 뭐 7시간 마라톤을 통해 가지고 결정됐다는데 당원 여론조사 20%를 포함하겠다. 약간 절충한 건가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통상적으로 당원을 전혀 포함 안 시킬 수 있느냐 그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1차 컷오프라는 것은 지금 한 10서너 명 됩니까? 전체 후보가 12명 중에서 8명을 뽑는 거기 때문에 지금 논쟁적인 분들은 8명 안에는 웬만하면 다 들어갈 거다. 하여튼 이제 큰 문제는 없을 것이고. 순위의 문제만 좀 있겠군요. 그러면 이제 자 4강 갈 때 그리고 한 명 뽑을 때 어떻게 될 거냐. 아주 세세한 것은 뒤에 또 뭐 조정을 하겠지만은 지금 이렇게 본 게 본선 경쟁을 뽑는다는 게 그 이야기인 것 같아요. 가상 대결을 염두에 둔 것 같아요. 지금 여권이 진도가 빠르지 않습니까? 한 달 정도 빨라요. 그리고 만약에 결선 투표까지 안 간다면은 더 빨리 결정될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여권 후보 대 야권에 한 3, 4명 남았을 때 1대1 가상 대결을 했을 때 누가 경쟁력이 있냐라고 한다면은 이른바 역선택이 들어갈 소지가 확 줄어드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걸 이제 포함시키겠다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두고서 유승민, 홍준표 후보는 당 행사에 보이콧을 했고 그거를 항의하면서 정우원 선거관리위원장이 한때 사의를 표명하기까지 했습니다. 바뀐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논란 때문에. 근데 또 사퇴를 해라 뭐 하라 흔들어대는 사람이 당 안팎에서 하도 많았던 것. 거기에 당 행사 보이콧 대권 주자들의 정홍원 선관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후보들이 자기 주장 관철하려면 앞으로 다른 후보도 그러지 않겠냐. 이준석 대표의 사의 표명. 이 대표가 지도부의 무한 신임과 지지를 받고 있다라며 거듭 만류를 하자 사의를 철회하고 공선, 경선, 서약식과 선관위회의를 주재했는데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저 서약식에 끝내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가
이 두 후보의 서약식 불참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공정선거를 서약하는 자리에 빠진 자리들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당 대표로서 매우 유감입니다. 다소간의 불만이 있다고 해서 당의 공식 행사를 불참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매우 우려스럽고 최소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야 된다. 일꾼이 참석을 못했는데 우리 선관위가 사심없이 정한 룰에는 협력을 하고 그 룰을 따르도록 해야지 그걸 따르지 않겠다는 태도는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의를 표명했다가 결국 번복한 정홍원 선거관리위원장하고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격앙된 톤으로 유감을 표명했는데 유승민, 홍준표 두 분이 끝내 참석을 안 했는데 사실 국민들 기억하기에는 요 앞서 토론 행사를 두고 윤 후보가 참여를 못한다 하니까 당 행사에 왜 참여를 못하느냐라고 가장 비판했던 두 분이 정작 유, 홍 후보 아닙니까? 그렇죠. 어제 뭐 지금 화면으로 보셨으면 이준석 대표는 당대표로서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어제 하루 종일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짜증이 났습니다. 이게 뭘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 굉장히 하루 종일 짜증이 났는데요. 밤에 그나마라도 봉합이 됐고 밤 늦은 시간에 선관위 결정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유승민 후보 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전 당 결정을 수용한다고 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글쎄 민주당은 벌써 이제 경선 시작해서 지난 주말에 결과가 나와서 뭐 서로 지지하는 후보, 그렇지 않은 후보 아쉬움도 나타내곤 했는데 이 보면 국민의힘은 과연 뭘 하려고 하는 건지 잘 모를 정도로 계속 시작도 하기 전에 이렇게 삐걱대고 있어요. 앞서 쭉 봤지만은 사실은 국민의힘 후보 최종 결정할 때까지 3번 조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3번 조사하는데 처음에 한 번 조사하는 것 같고 이렇게 시끌시끌한데 그러면 선관위가 이렇게 조사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남은 최종적인 결과, 최종적인 조사 방식을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그 사이에 토론은 또 어떻게 할 건가? 앞으로 넘을 산이 너무나 많은데 당의 결정, 선관위의 결정을 이렇게 후보마다 물론 사활을 건 경선이니까 굉장히 중요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대의를 생각하면서 좀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어제 하루 종일 저는 짜증이 났습니다. 앞으로 저는 뭐 모든 후보가 다 승복하고 다 당의 결정이 좀 따라서 공정한 경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어제 참석지 않은 각각의 후보들도 과거 본인들이 했던 말도 좀 되돌아봤으면 하는 생각이고 선관위도 너무 일방적으로 좀 갈 게 아니라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해야 제대로 된 우리의 대표 선수 후보를 뽑을 건지 좀 고심을 좀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당원들 보기, 국민들 보기 굉장히 부끄러운 하루였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김수현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비교가 되거든요. 민주당은 충남, 충북 경선 결과까지 나오는데 국민의힘은 대권 주자들이 뭐 동의를 안 해서 보이콧을 하고 선관위원장이 또 재차 사임을 한 해 만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사실은 박정하 전 대변인 말씀하셨듯이 짜증난다는 분도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순항하고 있잖아요. 뭐 이제 그 충남 쪽, 충청 쪽에 이제 그 경선 결과도 좀 나오고 있고 뭐 이따가 다루겠지만 뭐 이재명 지사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는 것으로 나왔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순풍에 돛단 듯 가고 있는데 지금 이 야권은 지금 아직 경선이 제대로 시작도 하기 전에 너무 내용이 심해가지고 예전에는 뭐 이준석 대표와 윤 총장 사이에 또 갈등도 있었고 이번에는 이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니 마니를 가지고 굉장히 내용이 심한 상태고 저는 어쨌든 결론을 빨리 낸 건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역선택 방지 조항을 안 넣기로 결정한 게 굉장히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윤 전 총장만 그 조항을 넣자는 데에 찬성을 하고 나머지 후보가 모두 반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을 넣게 되면 이거 뭐 윤 전 총장을 위한 거냐라는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해서 설령 윤 전 총장이 만약에 경선에서 이긴다 한들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면 내홍이 그 뒤에도 너무나 시끄러워지기 때문에 빨리 이제 정리를 하고 다들 이제 운동화끈 메고 달릴 준비를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이 정도 역선택을 이기지 못한다면 사실 대통령 선거에서도 승산이 없다고 보는 게 맞을 뿐더러 또 이제
여러 가지로 너무 이 국민들에게도 지금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사람들에게 너무 실망을 주는 것 같아요. 사실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압도적인 어떤 지지를 받아서 충청권의 경선에서 이긴 걸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 정권 교체를 원하는 민심이 크다는 것을 민주당 지지자들이 의식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걸 경계하기 위해서 본선 경쟁력이 강한 사람을 이렇게 지지한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렇게 야권에서는 뭐 제대로 하나 맞는 게 없고 계속 뭐 당 행사에서도 불참하고 서로 싸우고 나타나지 않고 이런 모습이 굉장히 나중에 대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예.